예, 오늘은 제가 그 트레일러닝 입문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트레일러닝 필수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원래 그 아웃도어 스포츠로 로드 사이클을 4년 동안 타다가 이제 부상으로 낙차해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그 이후에 혼자서 그 등산 깔짝 조금 하다가 바로 그 트레일러닝으로 아웃도어 스포츠를 전향을 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부상 때문에 사이클을 중단한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사이클, 이 자전거 기체의 유지 보수 관리나 또 헬멧, 의류, 또 여러 가지 용품 구입 등 그 사이클과 관련된 여러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비용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손이 너무 많이 가는 것이 귀찮았던 것도 제가 사이클을 접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처음에는 어쨌든 그 사이클만큼 이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 장비나 이제 옷 이런 것들에 많이 투자가 되지 않겠다 싶었는데 요즘 와서 느끼는 건 그 아웃도어 스포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여기에 제대로 빠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크루나 동호회 소속원으로 그룹 스포츠를 하게 되면 장비나 용품의 트렌드에 대한 정보가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이 되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의류나 장비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타인의 시선이 의식이 되는 부분도 있고 뭐 동료, 남과의 경쟁, 또 내 실력 향상을 위한 장비의 업그레이드적인 측면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운동 그 자체 외에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러닝도 처음에는 그냥 운동화, 러닝화 신고 트레이닝복 입고 아무 때나 집 근처에 나와서 뛸 수 있는 가장 소박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러너들 보시면 뭐 알파플라이, 아디오스 프로, 또 이번에 그 새로 나온 뉴발란스 그 사탄, 뉴발란스 4 이런 그 30만 원대 이상의 선수급 그 플래그십 모델 러너들 보면 누구나 하나 이상씩은 그냥 갖고 있고 고글, 스마트워치, 또 전용 러닝 의류나 양말,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의류 브랜드 그 기성복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트레일 러닝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의 소비 욕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 트레일 러닝 하려면 일단 무조건 러닝이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로드러너처럼 러닝 의류나 로드러닝화를 갖춰야 하지만 트레일 러닝의 영역에 들어서게 되면 트레일 러닝화, 또 트레일 러닝 베스트, 러닝이 아닌 아웃도어의 기능적 요소가 보다 강력한 트레일 러닝 전문 의류를 접하게 됩니다. 풀코스 마라톤 제외하고는 평소 뭐 1시간? 길어야 2-3시간 이런 정도 달리는 러닝과는 달리 그 트레일 러닝은 최소 서너 시간에서 8-9시간, 보다 긴 장거리는 10몇 시간, 20시간 이렇게 거친 산악지형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땀 배출도 더 많이 날 수밖에 없고 땀에 흠뻑 젖은 옷을 장시간 착용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통풍이나 건조, 뭐 피부와의 마찰, 향균, 탈취 거의 뭐 산악 전문 아웃도어급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 의류가 바로 트레일러닝 의류입니다. 그래서 결국 트레일러닝에 입문하게 되면 러닝 플러스 트레일러닝 장비까지 갖추게 되는데요. 저의 절친한 친구가 만약에 트레일러닝 처음 입문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가정해서 그 신발부터 베스트, 의류, 뭐 기타 트레일러닝에 필요한 뭐 장비들 이런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딱 한 가지씩만 제가 직접 올해 경험한 제품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 물론 뭐 저의 주관적 사심이 담겨 있겠죠. 이런 제품들을 추천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아마 제가 그리고 말씀드릴 제품들 중에서 뭐 협찬이나 리뷰 대가로 제공받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돈내산으로 제가 직접 제 돈을 주고 직접 구매하고 경험한 제품들입니다. 우선 그 트레일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장비 뭐 트레일러닝화는 제가 살로몬 제네시스를 추천드립니다. 원래 그 살로몬 신발이 약간 유럽인의 어떤 칼발 족형에 맞게 출시가 돼서 발볼이 대체적으로 좁다고 하는데 저는 발볼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칼발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칼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화감 아주 훌륭하고 발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이 가장 좋은 신발입니다. 또 달릴 때도 엄청 가볍고 접지력도 좋습니다.
그 극한 어떤 테크니컬 산악 지형뿐만 아니라 딱딱한 로드까지 올라운드로 전천후 주행이 가능한 신발입니다. 제가 이 신발은 또 하나 사고 싶었는데 현재 사이즈가 없어서 못 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껴 신고 있습니다. 그 도인타운 100마일의 3분의 1도 이 신발로 아주 편하게 달렸습니다. 살로몬 제네시스.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닝 베스트는 제가 조금 고민되지만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인스팅트 10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트레일러닝 베스트 이야기하면서도 소개했던 제품인데, 인스팅트 10, 살로몬이나 UD 얼티메이트 디렉션, 이걸 추천하게 될 줄 알았는데 제 마음의 소리에 저도 좀 놀랐고요. 제가 이 살로몬 인스팅트 10을 추천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극한 대회 나갈 때 가장 믿고 의지했던 베스트라서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2024년 홍콩 란타오 100마일 대회를 제가 신청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도 그때도 주저없이 인스팅트 10을 메고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레이스 벨트도 트레일러너라면 반드시 뭐 하나 정도는 구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컴프레스포트 프리벨트 프로, 컴프레스포트 프리벨트 프로,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리지 못했던 네이키드. 네이키드 보시면은 여기 프린팅이 떨어져 나가 있죠.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앞부분에 여기 보시면은 벌써 너덜너덜 해졌습니다. 이렇게 쭈빼기. 네이키드가 뭐 트레일러닝 러닝 벨트로도 상당히 유명한 제품인데, 이렇게 내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에게는 2번밖에 사용 안 했는데 벌써 내구력이, 프린팅도 떨어져 나가고. 반면에 컴프레스포트 프리벨트 프로는 정말 제가 극한 환경에서 여러 번 사용을 해봤지만 지금도 짱짱하고 아주 제가 장거리 대회 나갈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레이스 벨트입니다. 앞부분에 다 번호판 끼울 수 있고요. 반팔 상의와 하의, 이너 팬티. 아직은 겨울이지만 이제 본격적인 시즌이 되면은 반팔과 반바지, 이제 상의를 입고 달리게 될 텐데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는 티팔입니다. 그리고 제 트레일러닝 반팔 상의와 하의, 그리고 이너 팬티까지 저는 티팔을 추천하겠습니다. 티팔은 홍콩 브랜드인데,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 러너들이 그 러너들을 위해서 만든 브랜드고요. 특히 티팔 바지가, 이 티팔 바지가 보면은 러닝 팬츠하고 벨트가 하나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바지 안에 이렇게 휴대폰이나 뭐 에너지젤, 뉴트리션 다 수납 가능하고요. 또 뒷부분에는 이렇게 물도, 소프트 플라스크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앞부분에 배번도 부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티팔 바지가 있으면 따로 레이싱 벨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색상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 여러 색상이 있는데, 티팔을 일단 한번 구매하게 되면 여러 벌, 그 깔별로 여러 벌을 구매하게 되는 그런 바지입니다. 그 남성이라도 여성용 핏이 더 이뻐서 저는 한 사이즈, 남성용보다 한 사이즈 크게 여성용으로 구매해서 입습니다. 이제 이거는 여성용이고요. 제가 딱히 블루를 선호하진 않지만, 이건 남성용. 근데 남성용이나 여성용이나 다 이뻐요. 다 이쁘고 핏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길어 보이고 또 소재가 되게 가벼워요. 이게 물에, 땀에 젖으면은 엄청 살에 달라붙는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뭐 그 정도의 날씨라면은 티팔뿐만 아니라 어떤 바지건 어떤 의류건 간에 다 땀에 달라붙어서 젖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그게 큰 단점이 될 수는 없고요. 대신 금방 마릅니다. 금방 말라요. 티팔 바지는 정말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최애템이고요. 상의, 이것도 되게 핏이 좋아요. 바지와 마찬가지로 가볍고 건조도 잘 되고 통풍도 잘 되고, 또 이거 입으면 되게 날씬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하나 단점이 올 블랙 색상은 정말 이쁜데 다른 색상들은 제 취향에 맞지는 않아가지고 저는 T8 그 상의 티셔츠는 이거 하나만 구매를 하고 이거 하나만 입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유 대장님한테도 좀 다른 색상, 좀 멋진 색상 뭐 본사 측에다 요청해서 개발이 안 되냐 이런 제가 건의도 드렸었거든요. 어쨌든 상의 이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 시즌 중에 대회 사진에 보면은 대부분 입고 있는 매치가 이 T8 상의와 바지 이런 매치로 주로 입고 있어요. 배경이 비어가지고 제가 옷 좀 걸어놓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아 그리고 이 T8 제가 T8 바지를 입었을 때 이제 T8 바지를 입었던 저희 모습을 보고 저희 직원이나 주위 사람들이 이게 딱 달라붙다 보니까 남자의 자신감, 예, 남자의 자신감이 가끔씩은 너무 과도하게 그 노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 밀착해서 입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남자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위험 수위의 바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T8 바지를 입고 뭐 산에서 뛰어다닐 때는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은 도심 지역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바지를 건조시켜서 나오셔야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T8은 주로 이제 여름에 한참 트레일러닝 본격적인 시즌이 된 여름에 제가 T8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겨울에는 그 스위스 전문 아웃도어 브랜드 오들로를 추천드립니다. 트레일러너들은 지금 뭐 대부분 알고 있는 브랜드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아마 소재 자체를 놓고 본다면 소재의 기능적인 면에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브랜드고요. 원래 그 오들로가 피부와 직접 맞닿는 베이스 레이어를 주력으로 그 자국에서 자체 개발, 자체 생산으로 의류 소재나 어떤 원단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겨울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등산처럼 레이어링, 여러 겹을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서 입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상의 베이스 레이어로는 저는 지금 이건 안 갖고 왔습니다. 상의 베이스 레이어로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상의 베이스 레이어로는 오들로의 BL 탑 터틀넥이라고 해서 30% 세일 중이라서 저는 상의 베이스 레이어로는 무조건 이거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 제품은 약간 제로 센트라는 그 섬유를 베이스로 만든 제품이라서 원천적으로 박테리아를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냄새가 잘 나지 않습니다. 또 체온 유지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 날이 좋으면은 이거 하나만 입고 달려도 괜찮을 정도로 건조도 빠르고 냄새도 나지 않고 또 따뜻하고 그런 제품입니다. 어차피 이너웨어이기 때문에 베이스 레이어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라도 2벌 정도 구매하신다면은 돌아가면서 입고 달리시면 되고요. 이제 미들 레이어로는 런 이지원 미들 레이어 후디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모자가 달려있는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입니다. 근데 이거 제가 아까 이제 협찬받은 제품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품은 제가 오들로 챌린지 멘토가 되면서 협찬을 받은 제품이고 그런데 저는 이미 이 제품을 그 이전에 구매를 했었어요. 약간 이거보다 더 짙은 색상으로. 그러니까 원단 자체가 와플 구조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편하고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오래 입고 있어도 옷이 잘 젖지 않고 또 젖어도 금방 건조가 되고 땀 냄새도 잘 나지 않고 이런 미들레이어거든요. 겨울에 주로 제가 이제 이너하고 미들레이어 다 오들로를 입고요. 또 이제 바지 같은 경우도 트레일러너들은 겨울에 이제 쫄쫄이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오들로에 제로웨이트 듀얼 드라이 워터 레지스턴트 타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듀얼 드라이 워터 레지스턴트 타이즈는 뭐 한 겹만 입어도 춥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을 1년 전에 구매했던 모델이고 마찬가지로 이 바지도 영하 4도 5도까지는 아니야 7, 8도까지는 뭐 한 겹만 입어도 크게 춥지가 않습니다. 트레일러닝 같은 경우는 옷을 입고 달려야 하기 때문에 아우터가 둔탁하거나 너무 두꺼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대는 좀 나가지만 겨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제로웨이트 듀얼 드라이 워터프루프 자켓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켓이고요. 이 자켓입니다. 이걸 한번 입어볼까요? 아마 오들로 챌린저들 이번에 이거 많이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아마 20%인가 세일하고 있는데, 이거 저도 이 자켓 20% 세일이라면은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보기보다 얇잖아요. 스포츠에 막 입문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옷이 너무 얇으면은, 얇은데 가격은 비싸 이러면은 너무 좀 이 가격 대비 뭐 점퍼라면은 조금 더 두껍거나 뭔가 짱짱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선뜻 그 구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웃도어, 특히 격렬하게 움직이는 트레일러닝 같은 경우는 정말 옷이 가볍고 또 얇을수록 더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도 한 1년 전에 구매했어요. 1년 전에 구매했는데, 전 처음에 이 제품 구매하면서 이게 일단 방수 자켓이잖아요. 그래서 비 올 때만 입는 거라고 생각해서 거의 입지 않고 거의 쟁여놓기만 했거든요. 뭐 굳이 비를 맞으면서 막 비를 맞으면서 트레일러닝을 할 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입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옷이 방풍이나 뭐 방수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 발생되는 땀이 외부로 빨리 배출이 되는 그 투습력이 있습니다. 그 투습력이 좋아서 굳이 비가 오지 않더라도 겨울에 보온용, 아우터 대용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또 부피가 작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가을에도 야간 트레일러닝 할 때 체온 보온용으로도 상시 휴대가 아주 간편합니다. 소재가 얇아서 이렇게 한 주먹으로 접혀요. 그러니까 바로 베스트에 넣고 다닐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내수압이 2만 mm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물기둥 20m까지 견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뭐 가랑비가 보통 이제 500mm, 폭우가 1500mm인데, 실제로 이제 자켓은 배낭을 메거나 이랬을 때 어깨나 이런 쪽에 압력을 버텨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한 15,000mm 이상의 방수 성능이 요구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태풍이나 폭풍의 경우에는 2만 mm 정도 수치가 돼야 방수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태풍이 왔을 때에도 이 자켓 하나면은 충분히 방수에는 문제가 없는 제품이고요. 또 이 방수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게 투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습이라는 건 인체에서 발생한 땀의 수증기를 외부로 방출시키는 성능이잖아요. 땀 배출이 만약에 안 되면 안에서 땀이 물로 젖어버리겠죠. 투습 같은 경우는 면적당 그 특정 시간 내 수증기가 투과하는 그 투과율로 계산이 되는데, 이거 보통 5만 g입니다. 5만 g의 제곱미터에 24시간의 스펙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스펙이면은 아주 상위 스펙이라고 합니다. 제가 도이 인타논 갔을 때도 태국이 더운 나라잖아요. 굳이 태국에서 제가 이 제품을 태국에서 제가 굳이 이걸 입을 일이 있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야간에 이 자켓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저체온증으로 DNF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대회에서 트레일러닝 대회를 출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필수 장비로 요청하는 장비로 바람막이뿐만 아니라 비가 올 경우 우천을 대비해서 반드시 필수 장비로 방수 자켓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대회에서 우천시에는 방수 자켓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람막이를 방수 자켓으로 오인해서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막이하고 방수 자켓은 다릅니다. 이 심실링이라는 게 외부로부터 옷 안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 봉제선마다 그 방수 테이프를 붙이는 의류 제작 공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실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방수 자켓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방수 자켓이 없으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어차피 이제 트레일러닝 입문하면서 나중에 메이저 대회 뭐 트랜스제주나 이런 서울백이나 이런 메이저 대회에 참가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 방수 자켓은 필수 품목이 되니까, 방수 자켓 기왕 구매하시는 거 그 트레일러너가 가장 사용하기 좋은 제품으로 저는 오들로의 워터프루프 듀얼 제로 웨이트 워터프루프 방수 자켓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등산할 때도 뭐 아크테릭스나 또 피엘라빈이나 또 몇 가지 그 브랜드의 방수 자켓이나 또 고어텍스 소재로 된 자켓들을 갖고 있는데, 트레일러닝 하면서 약간 하드쉘은 입을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격렬하게 산에서 뛰는 만큼 보다 가볍게 달릴 수 있고 가볍게 착용할 수 있고 또 휴대가 용이하고 바로 베스트에 넣었다 뺄 수 있는 그런 소프트 쉘, 하지만 방수나 투습 기능이 좋은 그런 옷들을 주로 입게 되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그 인스팅트 방수 자켓도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조건 한 가지만 추천하기로 했으니까 그 인스팅트 방수 자켓은 제가 다시 한번 이 제품하고 같이 비교해서 한번 추천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둘 다 내돈내산입니다. 아, 그리고 맞아, 이거 빼먹었네. 그 트레일러닝화도 되게 중요하지만 트레일러닝화만큼 중요한 양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트레일러닝화 신어도 양말을 잘못 신으면 내부에서 발이 밀리거나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또 제대로 땀 건조가 안 되면 젖은 상태 그대로 이제 발에 물집 대참사가 일어나잖아요. 일반 뭐 스포츠 브랜드,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뭐 HDX인가 뭐 이런 이제 스포츠 러닝 양말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조깅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트레일러닝 할 때는 정말 좋은 양말 신어야 하고요. 또 트레일러닝화를 찾는 과정만큼이나 양말 찾는 과정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양말이 그리고 두꺼우면은 발이 더 잘 보호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양말 밑에 무슨 빨판 같은 거 박아놓은 그런 양말이 그런 기능이 있으면은 뭐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물론 이런저런 양말 다 신어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가장 선호하는 양말은 T8 양말입니다. 곧 있으면 단종이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소재가 얇은데 내구력도 괜찮고 또 건조도 잘 됩니다. 발이 아주 편합니다. 신었다 벗었다도 되게 편해요. 현재로서는 가장 선호하는 양말은 T8 이 양말이고요. 이 양말을 뭐 단종되기 전에 구매할 수 있다면 반드시 추천을 드리는 양말입니다. 트레일러닝 고글, 저에겐 거의 제2의 눈, 제2의 신체와 다름없는 고글인데요. 제가 트레일러닝화나 트레일러닝 베스트만큼이나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고글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트레일러닝 이전에 제가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도 10개가 넘는 스포츠 고글을 갖고 있었고, 100% 같은 경우는 사이클 쪽에서 처음 이제 유명해졌는데 2년 3년 전, 2, 3년 전 정도가 됐을 때는 거의 사이클에서는 이제 저물어 가는 고글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러닝 쪽에서 이제 포지셔닝을 잘한 덕분에 갑자기 이제 막 급상승하면서 100%가 약간 대세적인 고글이 됐는데요. 이제 보통 뭐 스포츠 고글 하면 유럽 브랜드, 뭐 이태리 브랜드, 또 외산 어떤 여러 브랜드 이런 유행을 많이 타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능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고글값 막 20 몇만 원 비싼데 그냥 브랜드 값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많이 거품이 끼어있는 제품이 바로 이 고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고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또 좀 심층적인 어떤 리뷰를 하겠지만 가장 거품이 많이 끼어있어요, 고글이. 그래서 고글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얼굴에 직접 착용해보고 제일 잘 어울리는 거 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냥 저는 고글은 딱히 뭐가 좋다, 뭐가 가장 좋다 이렇게 브랜드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가장 자신의 얼굴에 잘 어울리는 고글을 사라. 외산이든 그게 뭐 중국산이건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모자 있구나, 모자. 잠깐만요, 옷 좀 걸어놓고. 저는 그 생각보다 두상이 이쁘지가 않아서 원래 모자를 잘 쓰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머리에 헤어밴드를 착용하는데, 그래서 모자도 제가 딱히 어디 게 좋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이제 OSK에서 나온 모자가 아시안 핏, 한국인의 두상에 맞춘 핏이라 그런지 몰라도 뭐 그나마 제가 모자를 써야 할 대회 때 쓰고 다니는 게 이제 OSK에서 나온 모자들, 그 IM 트레일러너라고 하이크레이지라고 쓰여져 있는 그 모자를 쓰고 다니고요.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머리에 잘 어울리는 모자, 근데 기능성 소재로 된 모자를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포츠와치,
저는 이제 가민하고 순토 두 가지 모두 다 사용을 해봤고요. 가민과 순토에 대해서 이건 제 생각은 아니고 보통 이제 가민 같은 경우는 주로 로드러너들, 그리고 이제 순토는 트레일러닝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데, 뭐 두 개를 다 써본 제 입장에서는 가민이나 순토나 모두 그 트레일러닝이나 로드러닝의 불편함 딱히 없고, 내가 이제 얼만큼 많은 거리를 달릴 것이냐에 따라서 GPS나 내비게이션 활용도에 따라 그 배터리 소모량을 고려해서 내가 정말 장거리 트레일러닝을 하면은 그만큼의 시간이 배터리 용량이 보장이 되는 시계 구매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이죠. 그때 이제 9월경에 순토 9피크 모델을 구입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나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서울 100K를 달리니까 배터리가 90 몇 킬로 시점에서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점점 배터리 수명이 닳아서 지금은 내비게이션 켜고 달리면은 40km를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현상 때문에 작년에 12월 달에 도인타논 100마일 대회를 앞두고서 배터리 장시간 그 울트라 트레일러닝 가능한 그 순토 버티칼을 구매했고, 순토 버티칼 같은 경우는 100마일을 풀 내비게이션을 켜고 완주를 했습니다. 이 새 제품을 구입해서 이걸 상시 사용하다 보면은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그 휴대폰처럼 배터리가 완충이 되어도 방전되는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그래서 휴대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소모품인데, 근데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배터리만 따로 교체하는 게 되게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고, 특히 이제 뭐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고, 순토 같은 경우는 뭐 어디 홍콩인가 어디에 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순토 버티칼 같은 경우는 평소에 거의 꺼두고, 이제 러닝이나 뭐 짧은 트레일 러닝은 기존의 순토 9피크를 사용하고 그 이상의 장거리 때 순토 버티컬을 착용하고 나갑니다. 그 시계를 오래 사용하고 싶다면은 딱 운동할 때만 착용하시고 평소에는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순토가 가장 좋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워치에 대한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린 거고, 근데 앞으로 만약에 제가 계속 트레일 러닝을 하게 된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인터페이스의 익숙함 때문에 지속적으로 순토의 와치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대로 저의 아주 친한 친구에게 제 사심을 가득 담아서 한 품목당 하나의 제품만 구입해야 되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품목들은 다 제가 내돈내산으로 직접 선택하고 구입한 제품이고, 저 같은 경우는 귀가 되게 얇아서 주위에서 뭐가 좋아 이러면은 그냥 주저없이 바로 구매 클릭 버튼을 누른 사람이다 보니까, 그간 제가 이렇게 물건을 사고서도 사용하지 않거나 한두 번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포장 자체를 뜯지 않은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의류나 장비들은 실제로 제가 장거리 트레일러닝이나 대회에서 제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던 그런 것들이고, 이 브랜드의 이 제품이 최고다라는 측면보다는 트레일러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품이나 장비, 의류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차원에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빠뜨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다면은, 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 때 댓글이나 혹은 추가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